나는 오늘 저녁에도 평소처럼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려놓고 카메라 앞에 앉았다. 조용히 불을 끄고 선풍기를 켜면 그 미세한 진동이 내 말의 리듬을 따라 흔들린다. 당신은 아마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마그네슘 부족으로 말이죠. 그러니 너무 자만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제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하지만 정말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든다면 구독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몇 시에 보고 있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의사도 과학자도 아니다. 하지만 수년간 몸이 알려주는 신호를 무시했다가 결국 깨달았다. 손끝이 찌릿하고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이유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는 것을. 마그네슘은 내 몸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보이지 않는 전기였다. 신경과 근육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꼭 필요한 미네랄. 그게 없으면 근육은 긴장을 풀지 못하고 떨리기 시작한다. 한 번은 운동 후 종아리에 쥐가 났다. 이건 그냥 탈수겠지라며 물을 들이켰지만 며칠 뒤에는 손가락까지 저렸다.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 내 증상은 놀랍게도 마그네슘 부족의 전형적인 신호였다. 웃기지만 악어똥으로 만든 자외선 차단제보다도 더 오래된 치료법이 미네랄 보충이었다. 내가 이 영상을 통해 말하고 싶은 건 단 하나다. 당신의 피로, 통증, 저림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도 있다. 자, 이제 불을 끄고 편안한 소리에 맞춰 선풍기를 켜고 오늘 밤의 여정을 시작하자. 며칠 전에도 한 구독자가 댓글을 남겼다. 선생님, 저는 다리에 쥐가 자주 나요. 자다가도 깜짝 놀라서 일어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전에 내가 떠올랐다. 새벽 2시쯤 다리가 꽉 뭉쳐버려서 침대에서 펄쩍 일어나던 그 시절. 마치 근육이 누군가에게 납치당한 듯이 비명을 지르며 수축했다. 그 원인은 의외로 단순했다. 우리 몸속 전해질, 즉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이다. 이 네 친구는 마치 밴드의 멤버 같다. 한 명만 음을 놓쳐도 전체가 엉망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마그네슘은 제일 먼저 도망간다. 의학 논문에서도 이 현상을 지적한다. 장시간의 스트레스, 카페인,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의 과도한 섭취가 마그네슘 배출을 가속시킨다고 한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19세기 유럽에서는 손발저림을 귀신이 지나간다는 미신으로 여겼다.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만 사실 그때도 다들 미네랄 부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몸이 아프다는 건 그냥 불평이 아니라 경고다. 손발저림, 근육통, 그리고 이유 없는 피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이다. 마치 핸드폰 배터리가 10% 남았을 때 켜지는 빨간 불처럼. 그리고 그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 전원이 꺼진다. 당신도 요즘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면, 혹은 손끝이 자주 저리다면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자. 혹시 나도 마그네슘이 부족한 걸까? 하루는 내가 거울 앞에 서서 손등을 바라봤다. 이상하게도 손끝이 자주 저릿했고 새벽이면 어깨 근육이 굳어 있었다. 처음에나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라며 넘겼지만 어느 날 회사에서 회의 도중 갑자기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그때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인터넷에서 마그네슘 부족 증상을 검색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근육 경련, 불면, 손발 저림, 두통, 심지어 불안감까지 다 내 얘기였다. 어떤 글에서는 마그네슘은 신경의 진정제라고 표현했다. 들으면 들을수록 고개가 끄덕여졌다. 실제로 내 지인 중 한 명은 카페인 중독 수준으로 커피를 마셨는데
늘 불안하고 손이 떨렸다. 그 친구가 마그네슘 보충제를 먹기 시작한 뒤로는 심장이 조용해졌다고 했다.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된다. 마그네슘은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유지해주기 때문이다. 웃긴 건 사람들은 비타민 C는 챙기면서 마그네슘은 무시한다는 거다. 이유는 간단하다. 보이지 않으니까. 피로감이나 근육통은 천천히 쌓여서 나타난다. 그 느린 신호를 눈치채지 못한 채 우리는 커피나 에너지 음료로 덮는다. 그래서 나는 작은 실험을 했다. 하루 한 알의 마그네슘 보충제를 2주 동안 꾸준히 먹어본 것이다. 놀랍게도 손끝의 저림이 거의 사라졌다. 이게 다 플라시보겠지 싶었지만 그 뒤로 밤에 다리에 쥐가 안 났다. 그날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아, 내 몸은 그동안 이걸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렇다면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 내가 직접 실험해 본 결과와 여러 연구를 비교해 보니 마그네슘 타이밍에는 의외의 법칙이 있었다. 먼저, 공복에는 피하라. 마그네슘은 위를 자극할 수 있어서 속이 약한 사람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나는 처음에 아침 공복에 먹었다가 괜히 위가 꾸르륵거려서 수업 중에 괴로웠던 적이 있다. 학생들이 다 들었다. 그래서 지금은 저녁 식사 후 혹은 잠자기 1시간 전에 먹는다. 이유는 단순하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기 때문이다.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진다. 실제로 하버드대의 한 연구에서는 마그네슘 섭취군이 수면 잠복기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과 평균 17분 단축되었다고 보고했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아, 이건 밤에 먹어야겠구나. 또 하나 중요한 팁이 있다. 칼슘과의 균형. 칼슘이 근육을 수축시키는 역할이라면 마그네슘은 반대로 이완시키는 역할을 한다. 두 영양소의 비율이 깨지면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반대로 힘이 빠질 수도 있다. 내 경험상 아침엔 칼슘 비타민 D를, 밤엔 마그네슘을 섭취하는 루틴이 가장 자연스러웠다. 그리고 아주 사소하지만 중요한 팁 마그네슘을 먹을 땐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 전해질이 제 역할을 하려면 수분이 매개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타이밍이 전부다. 아침엔 에너지, 밤엔 회복. 이 간단한 원리를 이해하면 마그네슘은 그야말로 효과 100배가 된다. 마그네슘을 사려고 약국에 들어섰을 때 나는 약간의 혼란을 느꼈다. 산화 마그네슘, 구연산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타우레이트, 세상에. 이건 거의 주문서가 아니라 화학실험 보고서였다. 그래서 약사에게 물었다. 이 중에 뭐가 제일 잘 흡수돼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사람마다 달라요.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직접 공부하기 시작했다. 산화 마그네슘은 값이 싸고 함량이 높지만 흡수율이 낮다. 반면 구연산 마그네슘이나 글리시네이트 형태는 흡수율이 높고 위에 부담이 적다. 특히 글리시네이트는 수면용 마그네슘으로 불릴 만큼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결국 글리시네이트로 정착했다. 물론 좋은 마그네슘이라 해도 만능은 아니다. 보충제만 믿고 평소 식단이 엉망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실제로 마그네슘은 비타민 B유과 함께 섭취될 때 흡수가 훨씬 높아진다. 내가 즐겨 먹는 조합은 바나나 플러스 견과류 플러스 마그네슘 한 알이다. 왠지 영화 속 우주 비행사 식단 같지만 효과는 진짜였다. 이쯤 되면 질문이 생긴다. 그럼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성인 남성 기준 하루 약 350mg, 여성은 280mg 정도다. 다만 운동량이 많거나 카페인을 자주 마신다면 좀 더 필요하다. 그리고 웃긴 사실 하나, 마그네슘을 처음 먹은 날 나는 괜히 기대감에 들떠서
근육이 벌써 부드러워진 것 같다고 느꼈다. 플라시보였을지도 모르지만 그날은 정말 잘 잤다. 어쩌면 믿음도 치료의 일부일지도 모른다. 마그네슘을 복용하면서 내가 배운 건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 단순한 진리였다. 처음 보충제를 시작했을 때 효과가 좋으니까 하루에 두세 알씩 먹은 적이 있다. 그 결과는 아주 솔직히 말해 화장실과의 잦은 만남이었다. 마그네슘은 수분을 끌어당겨 장을 자극하기 때문에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유발한다. 그래서 나는 곧 깨달았다. 적정선이 중요하다. 또 하나, 마그네슘은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혈압약이나 항생제와 동시에 먹으면 흡수가 방해받을 수 있다. 나는 약사에게 조언을 구했고 다른 약과는 최소 2시간 간격을 두라는 말을 들었다. 그 뒤로는 일정표를 만들어 놓고 지킨다. 가끔 시청자들이 마그네슘을 먹으면 졸리다는데 낮에도 먹어도 돼요? 라고 묻는다. 내 답은 당신이 지금 어디서 졸려도 괜찮은지에 따라 다르다. 농담 같지만 사실이다. 낮에 먹으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나른해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오전 운동 전에는 피하고 주로 저녁 식사 후로 정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마그네슘 보충제를 칼슘과 동시에 과다 복용하면 미세한 신장 결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드문 일이지만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균형을 유지하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결국 마그네슘 복용은 정확한 타이밍 플러스 적정량 플러스 꾸준함의 삼박자였다. 우리는 종종 건강해지는 비법을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진짜 비밀은 단순함 속에 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딱 한 알, 그것만 지켜도 몸은 진심으로 고마워한다. 나는 마그네슘을 꾸준히 먹은 지 3달쯤 되었을 때 놀라운 경험을 했다. 그날은 평소처럼 헬스장에서 하체 운동을 하던 날이었다. 예전 같으면 런지 몇 세트만 해도 다리에 쥐가 나서 괴로워했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근육이 부드럽게 반응했다. 트레이너가 물었다. 오늘 컨디션 좋으신데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마그네슘 덕분인가 봐요. 물론 단순한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이후로 확실히 달라졌다. 운동 후에 근육통이 줄었고 회복 속도가 빨라졌다. 예전엔 밤마다 종아리를 주무르며 나 왜 이러지 했던 내가 이제는 푹 자고 상쾌하게 일어난다. 더 놀라운 건 주변의 변화였다. 같이 운동하던 친구가 내 말을 듣고 마그네슘을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한 달 후 쥐가 안 나서 너무 신기하다고 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건강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커진다는 걸. 재미있는 역사적 사실 하나. 고대 로마 군인들은 전투 전 마그네슘 소금물을 마셨다고 한다. 이유는 단순했다. 근육이 덜 뭉치고 피로가 덜하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군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이 경험을 통해 느낀 건 이렇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못한다. 근육이 풀리고 피로가 줄고 마음이 차분해질 때 그것은 단순한 기분 좋은 우연이 아니라 몸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말한다. 당신의 다리 쥐, 당신의 손발저림 그건 단순한 나이가 아니라 균형이 필요하다는 몸의 부탁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보충제도 좋지만 식탁 위에도 답이 있다. 그래서 부엌으로 향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견과류, 바나나, 아보카도, 시금치, 통곡물, 그리고 다크 초콜릿. 놀랍게도 내가 평소 즐겨 먹던 음식들이 대부분 마그네슘 덩어리였다. 특히 다크 초콜릿은 내 인생의 작은 위안이다.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제품에는 100기당 약 200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달콤한 약이라 부를 만했다. 물론 그걸 핑계로 한 판을 다 먹은 적도 있다. 그날은 잠이 잘 왔다. 아침에는 시금치 스무디, 점심엔 아보카도 샐러드, 저녁엔 연어와 함께 통밀밥. 이렇게 식단을 조정하자 놀라울 만큼 안정감이 생겼다. 몸이 균형을 되찾았다는 느낌이었다. 한 번은 지인에게 왜 그렇게 에너지가 좋아 보이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마그네슘을 먹고 초콜릿을 먹고 스트레스를 덜 먹었어. 그 말이 의외로 많은 사람의 공감을 샀다. 과학적으로도 음식 속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높고 체내 활용도가 높다고 한다. 보충제만큼 빠르진 않아도 꾸준한 식습관은 몸의 리듬을 자연스럽게 조율한다. 특히 녹색 잎채소에 들어있는 엽록소의 중심 원자가 바로 마그네슘이라는 사실 알고 있었나? 그러니까 식물의 생명 에너지를 우리가 그대로 흡수하는 셈이다. 결국 나는 깨달았다. 건강은 알약이 아니라 습관에서 온다. 마그네슘은 단순히 한 알짜리 미네랄이 아니라 나를 매일 조금 더 나답게 만들어주는 조용한 친구였다. 나는 가끔 마그네슘을 단순한 보충제가 아니라 작은 과학 실험처럼 느낀다. 왜냐하면 이 조그만 알약이 신경, 근육, 심장, 심지어 정신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최근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마그네슘은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한다. 심장 리듬을 조절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세로토닌 분비에도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행복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도 이 미네랄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2023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다. 스트레스를 자주 받는 직장인 12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쪽은 마그네슘을, 다른 한쪽은 위약을 섭취하게 했다. 8주 뒤 마그네슘 그룹의 불안 점수가 평균 32% 감소했다. 단순히 마음이 편해진 게 아니라 수면의 질도 향상되었다고 한다. 나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그냥 미네랄이 아니라 멘탈 비타민이잖아. 물론 모든 연구가 일관된 건 아니다. 어떤 논문은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내 생각은 이렇다. 건강의 80%는 과학이 아니라 습관의 지속이다. 마그네슘이 직접 기적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을 꾸준히 챙기는 마음가짐이 우리를 바꾼다. 내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며 항상 강조하는 것도 그거다. 당신이 오늘 한 알을 꾸준히 챙길 때 그건 단순한 섭취가 아니라 자기 관리의 선언입니다. 결국 진짜 효과는 숫자가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잠들기 전 한 알을 삼킨다. 그리고 생각한다. 이건 나를 위한 가장 작은 과학이자 가장 큰 선물이다. 이제 나는 마그네슘을 단순히 영양제라 부르지 않는다. 그건 내 일상의 리듬, 내 몸의 언어, 그리고 내 마음의 호흡이다. 매일 밤 십시 조용히 한 알을 삼키며 하루를 정리하는 그 순간 나는 내 몸과 대화한다. 오늘도 수고했어. 이제 쉬자. 나의 루틴은 단순하다. 아침엔 미지근한 물 한 컵, 점심엔 충분한 채소, 저녁엔 마그네슘 한 알. 처음엔 이런 작은 습관이 별거 아닐 것 같았지만 지금은 내 몸이 먼저 그 시간을 기다린다. 마치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불을 끄면 자동으로 졸음이 오는 것처럼 내 몸도 이제 회복할 시간이라 말한다. 한 구독자가 댓글로 물었다. 선생님, 그렇게 꾸준히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나는 이렇게 답했다. 살짝 더 웃고 살짝 덜 힘들어요. 그게 다지만 그 살짝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결국 마그네슘의 진짜 효과는 수치로 증명되지 않는다. 그건 내 손끝의 온도, 아침의 가벼움,
그리고 마음의 평온으로 증명된다.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본다면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몸의 소리를 잘 듣고 있을까? 자, 이제 불을 끄고 선풍기를 켜세요. 편안한 숨을 들이마시고 오늘도 천천히 부드럽게 잠들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조용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